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0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과 제창은 상정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호연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1만 주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가을의 초입에서 맞이하는 9월 제306회 남구의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남구의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주민 여러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 속 현장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민의 눈높이에서 소통과 협력으로 더 나은 남구 미래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병래 구청장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늦은 무더위와 태풍, 폭우 등 자연재해와 공사장 주변 등 생활 속 재난에 대비하여 주민에게 인적, 재산적 피해가 가지 않도록 꼼꼼한 사전 예찰 활동으로 안전에 소홀함 없이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불안정한 경제 상황과 침체된 지역사회를 위하여 주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우리 남구의회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혜를 모아 주민의 삶에 보탬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제306회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제2의 추가 경정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주민들을 위하여 지역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정책 대안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제2의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일반 안건 등에 대하여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 목소리를 경청하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되는 회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더위가 가시지 않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불참 공문을 알려드립니다. 고명진 회계과장과 안희롱 장애인 복지과장, 강규정 감염병 관리과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광미화 도서관 과장이 특별휴가로, 정우성 보건위생과장이 병가로 본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김경희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6회 임시회는 노소영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의 소집 요구에 따라 2024년 8월 26일 집회 공고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의안 발의 사항으로는 광주광역시 남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 등 8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안 제출 사항으로는 남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2024년도 제2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등 예산안 2건 및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민간 위탁 동의안 등 5건의 일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용화 의원님, 정창수 의원님, 김경묵 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림 사직 101리 박림 1, 2동의 지역구인 박용화 의원입니다. 엄마 아빠 사랑에 불나서 죽을 것 같아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달 7명이 숨지고 12명의 부상자를 낸 부천 호텔 화재 사고 당시 20대 아들이 숨지기 전 부모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한 아버지는 자신의 생일에 어린 딸 제사를 치러야 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다시는 이토록 비통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숙박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스프링쿨러 등 안전장비 관련입니다. 소방청 국가화재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숙박시설 화재는 2021년 375건, 22년 382건, 23년 377건으로 매해 400건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스프링쿨러는 대부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치 기준이 2018년 6층 이상 숙박시설 모든 층에 설치하도록 개정되었지만 기존에 지어진 숙박시설은 소급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내 35개의 숙박시설도 대부분 변경 전에 준공된 건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2020년 광주소방본부가 지역 내 모든 숙박시설을 조사한 결과 전체 1037곳 가운데 13.9%에 달하는 144곳에서 안전 위반 사항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스프링쿨러와 함께 화재 마스크 등 안전 장비 현황을 조사하고 미설치된 곳은 신속히 기여도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광주시와 협력하여 기존 건물에도 스프링쿨러 의무 설치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건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 전 광주에서도 끔찍한 화재가 있었습니다. 북구의 한 모텔에서 30대 남성 투숙객의 방화로 3명이 죽고 30명이 다친 사건입니다. 당시 화재 건물 또한 스프링쿨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점이 화재가 순식간에 확대된 주요 원인으로 지적받았습니다. 소급 적용은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하지만 생명이 달린 일을 사회적 비용만으로 재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셋째, 소방서와 협력하여 숙박시설별로 화재 골든타임 준수 가능 여부를 조사 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 7분 안에 현장에 도착하는 소방차는 22년 기준 66%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골든타임 화재를 원활히 진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성패를 가르는 시간을 말합니다. 더욱이 숙박시설은 지침시설로서 더 짧은 시간 안에 화재를 진압해야 합니다. 따라서 골든타임 가능 여부를 조사하고 더불어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이용객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숙박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제언을 말씀드렸습니다. 방심하는 순간 언제든 재앙은 재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디 유념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만 남구민 여러분, 정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가칭 광주 남구 도시재생마을센터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마을 공동체 협력센터를 통합한 법인으로 남구의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주민자치 활성화를 기반으로 한 주민자치의 완성과 도시재생 사업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인력 운영 계획안에 따르면 기획운영팀 3명, 도시재생팀 5명, 마을협력팀 4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시재생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현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이 신규 사업 확대보다는 기존 사업의 마무리와 유지, 관리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 예산도
원도심의 노후도 개선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데 집중될 예정입니다. 국시비 매칭이 필수 불가결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사업은 남구가 단독으로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구 도시재생 마을협력센터 역시 국가 방침에 맞춰 진행 중인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유지 관리하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또한 도시재생의 기능과 역할도 마을협력 사업에 중점을 두고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사업 기반으로 재정립하여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중요하게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남구보다 먼저 출발한 광산구 도시재생 마을 공동체 센터의 경우 기획운영팀 6명, 도시재생팀 3명, 마을 공동체팀 8명으로 구성되어 주민이 우선된 마을 공동체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비 또한 마을 공동체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기관 출범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립니다. 센터의 중심 사업은 마을 협력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에 의한 도시재생 사후 관리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인력 채용 시에도 기존의 공무직 파견뿐만 아니라 마을에서 실질적인 현장의 경력과 노하우를 갖춘 인력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행착오를 줄이고 현장과 센터 간 괴리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병래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남구 도시재생 마을협력센터가 나아가야 할 사업과 인력의 방향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남구 도시재생 마을협력센터가 실제로 구민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제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연남 구주민 여러분, 동선 1동, 울산동, 울산 4호동, 효월 1, 2동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김경무 의원입니다. 유난히 더운 이번 여름 우리는 가로수가 만들어주는 그늘에서 뜨거운 태양을 피하곤 했습니다. 우리의 대피소가 되어준 가로수는 현대사에서 도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녹지로 미세먼지나 탄소를 저감하고 도시와 생태계 연결 통로 역할을 하며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시원하고 쾌적한 보도 환경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색 있게 조성된 가로수길은 랜드마크와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어 지역 명소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고마운 가로수 및 몇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로수와 관련된 민원 중 하나는 봄, 여름이 되면 울창해지는 가지와 잎들이 주변 가로등의 불빛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방송실 자료화면 올려주십시오. 가로수 사전적 의미는 길을 따라 줄지어 심는 나무라고 합니다. 도로나 인도가 사람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곳에 지어진 길이라는 점에서 사진과 같이 사람을 위해
심어진 가로수가 어두운 길을 밝혀 안전한 보행과 범죄율 감소에 도움을 주는 가로등의 불빛을 막아 역으로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에 심어진 가로수 경우 낮게 자란 가지들이나 뿌리가 자라며 집안이 함께 올라와 이탈한 보도블록과 경계석들이 보행자나 이동 보조수단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길을 막고 몸에 걸려 사고가 나는 등 이동권을 침해하고 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관리가 되지 않는 가로수가 인근 상점가의 간판을 가려 홍보를 막거나 바닥에 떨어지는 가로수, 열매나 낙엽 등으로 생기는 위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상가에서 직접 관리를 하다가 정작 생업에 소홀해지는 사항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위해 심어진 가로수가 반대로 주민이나 지역사회에 피해를 준다는 모순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그 원인은 사실 가로수 자체가 아니라 가로수 관리 미흡에 대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로수에 대한 관리는 각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 또한 가로수를 심고 관리하는 담당 부서가 존재합니다. 최근 3년간의 가로수 관리 자료를 통해 평균 140건 정도 가로수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평균적으로 3억 원 정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수 관리 기간은 통일되지 않는 매년 다른 시기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가로수 관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 발생하고서야 해결하기 위한 진행되는 소위 땜질식 관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유추하게 합니다. 개인이 심거나 자연적으로 자란 나무가 아니라 우리 남구가 직접 길에 심고 관리하는 가로수인 만큼 가로수와 관련된 정보와 경험을 통한 관리 데이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간행적이고 무분별한 관리가 아니라 민원이나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가로수 후 관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분들과 지역사회의 편의를 위해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여 모두에게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4년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와 광주광역시 남구의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2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순서에 따라 노소영 의원님, 정창수 의원님 2분을 이번 임시에 서명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의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래 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호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남구의 지속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심도 깊은 통찰과 아낌없는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해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출발하여 금년도 하반기를 지나는 현 시점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경제 빙하기 시대를 아직 감내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저를 비롯한 1,200여 명의 공직자들은 우리가 처한 경제적 난관을 부의정경의 자세로 활기찬 경제, 행복한 복지남구의 재정 건전성과 행정력 내실을 더욱 강화하는 기회로 삼는 데 구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장보다는 성숙의 가치를 우선으로 국민의 안정적 일상과 남구 발전의 토대를 더욱 견고히 다지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6,726억 9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4.17%인 269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 회계는 259억 2,300만 원, 특별 회계는 10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그 외 수입 등 세액 수입은 3억 4,300만 원을, 조정 교부금은 특별 교부금 4억 1,400만 원, 일반 조정 교부금 53억 9,300만 원으로 58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9억 1,300만 원과 12보조금 17억 3,600만 원으로 56억 4,900만 원을, 보존 수입 및 내부 거래는 잉여금,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등으로 141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청사 보수 유지관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22억 300만 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공동주택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사업 등 1억 2,100만 원을,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고수암 놀이전 순간 운영 지원,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 등 7,600만 원을, 환경 분야는 대촌동 지역 주민수건 사업, 생활 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처리 등으로 46억 7,500만 원을, 사회복지 분야는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자활근로 추진 등 21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응급 의료기관 지원, 치매 안식센터 운영 등 2,900만 원을,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업형 대형 관정 유지관리 등 24억 8,400만 원을,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사업 지원, 물가안정 인센티브 제공 및 홍보 등 1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온산동 한옥천 진입도로 확장공사, 도로 유지 관리 등
14억 9,600만 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백운광장 도시재생 누릴사업, 경남마을 가족 힐링촌 조성사업 등 10억 5,600만 원을, 기타 분야로 인력운영비 미편성분 및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 등으로 114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입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100억 7,1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대비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10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안은 백운광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도비 보조금 10억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안은 교통 및 물류 분야에 백운광장 공영주차장 조성 등 22억 1천만 원을 증액, 기타 분야에 적립금 11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입니다. 총 규모는 10개 기금에 403억 7,100만 원으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5개 광고 정비기금, 고향사랑기금의 세입 세출 증감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성액 중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인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개정 지출액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47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더 구체적인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호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근본 추가 경정 예산안은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이 보장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국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필수적인 재정 수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열악한 재정 상황의 여파는 우리에게 많은 과제와 도전을 안겨주고 있지만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목표로 남은 기간도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부디 예산안 편성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정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24년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